어떻게 이 작은 방에 3명이 살죠? 이 공간 뭐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으세요? 3평에서 3명이 잔다. 그게 가장 큰 문제죠. 안녕하세요. 사연을 보내주시면 1대1로 공간을 꾸며드리는 오늘의 집 공간 디자이너 혜리입니다. 오늘의 신청 사진을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? 이미지만 봤을 때는 그냥 평범해 보이는 방인데요. 근데 저희가 놀랐던 건 사실 사연 내용이에요. 지금 이 3평방에서 3명이 같이 지내고 계시다고 합니다. 어떻게 이 작은 방에 3명이 살죠? 안녕하세요. 저희는 3평방에서 3자매가 생활하고 있어요. 어릴 때는 몰랐는데 첫째 28살, 둘째인 저 28살, 셋째 23살로 각자 대학생 그리고 직장인이 되다 보니 조금씩 방에 대한 집착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. 30평대 아파트라 방은 이미 3개지만 안방은 부모님 및 공용공간, 작은 방은 할머니 방으로 나머지 한 방을 어쩔 수 없이 3명이 쓰고 있습니다.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3평 공간을 3명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바꾸고 싶어요. 침대를 버리지 않고 사용하고 싶고 책상도 이미 2개 사놔서 이걸로 쓰고 싶습니다. 막내가 책상 하나를 다 쓰고 첫째, 둘째가 책상을 필요할 때마다 번갈아 가며 쓸 것 같아요. 막내가 꾸미는 걸 좋아해서 전신 거울을 두고 싶어 했는데 가능한 현재 있는 가구를 활용하고 최대 예산 70만 원을 활용해서 인테리어가 가능할까요? 라고 보내주셨습니다. 이 공간 뭐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으세요? 사실 공간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거든요. 근데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면은 3평에서 3명이 잔다. 그게 가장 큰 문제죠. 3명이서 3평방 불가능하지 않을까요? 사실 불가능하진 않고 가구만 잘 골라도 한 평방에서 최대 한 4명까지는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고민 중이신 사연자님을 위해 오늘도 획기적인 공간 솔루션을 준비해봤습니다. 오늘의 컨셉, 3명이 한 방에 잘 수 있는 방법, 지금부터 시작합니다. 오늘의 집 구독! 사연자분을 위해 좋은 방 하나에 3명이 잘 수 있는 방법 4가지를 준비해봤는데요. 친구들과 룸쉐어를 하거나 형제가 많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은 여기서 아이디어를 발견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우선 첫 번째로 2층 침대와 슬라이딩 침대를 추가하는 배치입니다. 에어비앤비나 게스트하우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배치이기도 한데요. 이 배치의 장점은 자매 3분이 침대를 하나씩 쓸 수 있고 1인 1책상까지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. 다만 사연자분은 지금 가지고 있는 퀸사이즈 매트리스를 사용하고 싶어 하셨는데 이 경우는 매트리스를 모두 새로 구매해야겠죠? 추가 비용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. 다음 두 번째는 퀸사이즈 슬라이딩 침대를 활용하는 배치입니다. 자녀와 함께 자는 안방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배치인데요. 퀸사이즈 침대 아래에 슬라이딩 싱글 침대를 두고 넣었다 뺐다 하며 생활하는 배치입니다. 아래 슬라이딩 침대를 퀸사이즈로 둔다면 4명까지도 잘 수 있는 배치예요. 이 배치는 기존 퀸사이즈 매트리스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아래에 싱글 매트리스를 꺼냈을 때 통로 공간이 매우 좁아지기 때문에 책상 배치를 붙박이장 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붙박이장 문이 닫을 때 살짝 불편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세 번째는 벙커 침대를 활용하는 배치입니다. 기존의 퀸사이즈 매트리스를 바닥에 먼저 두고 그 위에 벙커 침대를 레이어드하는 구성인데요. 매트리스를 침대와 직각으로 배치했기 때문에 사다리 위치도 문제가 없고 아래층 남는 공간에는 이렇게 협탁도 둘 수 있겠죠? 이렇게 하면 좀 아늑한 분위기가 들기도 하고 벽에 빔 프로젝터를 쏘면은 다 같이 영화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책상 공간을 붙박이장 쪽으로 옮겨야 될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좀 답답해 보이겠죠? 그리고 마지막은 퀸사이즈 2층 침대를 활용하는 배치입니다. 1층엔 퀸사이즈 매트리스, 2층은 싱글 침대로 단 차이가 있는 게 특징인 제품이에요. 기존의 퀸사이즈 매트리스를 활용하면서 2층에 싱글 매트리스 하나만 추가 구매하면 되기 때문에 사연자분의 니즈에 가장 적합한 배치인 것 같아요. 사실 개인적으로는 정말 공간이 조금만 더 넓었으면 세 번째 말씀드렸던 벙커 침대를 활용한 배치를 좀 추천드리고 싶었거든요. 붙박이장만 없었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붙박이장이랑 책상을 또 같이 쓰게 되면 좀 많이 좁을 거예요. 저는 그래서 네 번째 배치를 골라봤습니다. 침대 배치를 정했다면 책상 배치를 정해볼 차례입니다. 자, 책상은 2개만 있어도 괜찮다고 하셔서 추가 구매 없이 기존에 있는 2개의 책상을 그대로 활용할 건데요. 이렇게 기존 배치와 반대로 배치해주면 문 입구에 섰을 때 침대 쪽으로 바로 시선이 가지 않고 침대까지 갈 때에도 우회하는 동선이 생기기 때문에 공간에 좀 아늑함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. 근데 여기 창문이 있는데 창문 열기가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? 마침 벽이 튀어나와 있어서 환기를 위해 창을 자주 여는 게 아니라면 충분히 환기를 할 정도 공간은 되지만 만약에 창문을 자주 활짝 열어야 된다고 하시면 원래처럼 침대랑 책상 위치를 좌우 반전해서 배치해도 상관없어요. 세 분이 사용하기 때문에 책상 위에도 짐이 많이 쌓여 있었는데요. 여기에 책상 폭에 맞는 화이트 선반장을 하나 두었습니다. 좀 슬펐던 게 사연자분 언니가 피규어 모으는 걸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수납 공간이 없어서 많이 버리셨다고 해요. 이 제품은 6단 선반이라 책뿐만 아니라 피규어 같은 소품들도 충분히 진열할 수 있겠죠? 침대와 책상 배치를 정리하면서 붙박이장 앞에 여유 공간이 생겼기 때문에 막내 동생분이 꼭 가지고 싶어 하셨다는 전신 거울을 여기에 배치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꾸몄는데도 기존에 있던 가구를 최대한 활용했기 때문에 약 20만 원 정도 절약이 됐는데요.
공간이 좀 더 예뻐 보이도록 몇 가지 아이템을 더 추천드려 볼게요. 우선 그럼 이불을 한번 바꿔볼까요? 2층 침대 이불을 고를 때 아래쪽에는 짙은 톤, 위에는 밝은 톤으로 구매하면 무게중심이 아래로 가 있는 느낌이 들어서 약간 안정감을 줄 수 있어요. 그리고 베개를 이렇게 하나씩 바꿔서 믹스 매치해줘도 괜찮겠죠? 제보 사진에 보니까 가방들을 방바닥에 그냥 늘어놓으셨더라고요. 침대 옆에 스탠드 옷걸이를 하나 둬서 깔끔하게 정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공간 분위기의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조명이죠. 2층 침대에선 불을 켜고 끄기 어려운 만큼 위층엔 벽걸이 무드등을 하나 두고 어두운 1층 수납장 위에도 단스탠드를 하나 배치해 둘게요. 그리고 책상 위에 데스크 조명도 하나 두면은 불을 다 켜지 않아도 책상 위에서 조용히 공부나 일을 할 수 있겠죠? 이렇게 해도 예산이 딱 2만 원이 남았는데요. 무엇을 추천해 드릴까 고민하다가 허전한 벽에 포인트가 되어줄 모던한 벽시계를 하나 골라봤어요. 책상에서도 침대에서도 시선이 잘 닿는 곳에 배치하면 공간을 단정하고 세련된 분위기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. 오늘의 집 구독! 자, 이렇게 꾸며서 총 예산 69만 3,800원. 3명이 한 방에 잘 수 있는 방법 70만 원 꾸미기 성공이죠? 배송비 포함인가요? 아, 배송비 포함입니다. 요즘 또 배송비가 또 무시 못하죠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사람들의 공간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. 대신구에 사연을 보내주시면 예상과 사연자님의 상황에 맞춰 1대1로 공간을 꾸며드릴게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.